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막판 키맨으로 부각된 홍정원 전 국정원 제1차장이 오늘 또 무너졌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와 내란몰이가 애초부터 홍장원 한 사람의 거짓말로 시작됐음이 시간이 갈수록 지금 사실로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진술을 통해서 홍장원의 메모를 이용한 내란과 탄핵 공작이라고 핵폭탄을 터뜨렸습니다. 특히 김형두 재판관은 홍장원에게 대통령이 국정원장을 제치고 국정원 1차장에게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싹 잡아들여라는 말을 들었다는 홍장원의 주장과 함께 홍장원의 메모에 대한 신빙성의 직격탄을 날린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홍장원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지원 요청을 받았을 당시에 처음에는 홍장원이 미친놈이라고 생각했다는 진술을 인용해서 미친놈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왜 메모를 만들어 가지고 있었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에이 미친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라고 했다면서 그 메모를 만들어 가지고 있다가 12월 5일 사표를 내고 12월 6일 해임되니까 대통령의 체포 지시라고 엮어낸 것이 이 메모의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와 통화한 걸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라는 것과 연결해서 내란과 탄핵 공작을 했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홍장원은 지난해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서는 여인영 전 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듣다가 미친놈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메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그 메모를 가지고 결국은 장난질을 치고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이 수사기관에서 대통령이 국정원 직제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취지로 진술한 것을 언급하면서도 전부 엉터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국정원 직원을 빼고 저만큼 국정원을 잘 아는 사람은 없다. 저는 국정원 수사를 3년 했고 국정원과 방첩사령부, 경찰의 대공수사 역량을 보강하기 위해서 취임 이후에도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홍장원을 몇 차례 본 적도 있고 일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격려 차원에서 전화했던 것이다. 홍 차장이 여인영 사령관하고 육사 선후배잖아. 내가 이렇게 홍 차장하고 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도 그러니까 육사 후배니까 잘 도와줘라고 했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도 홍장원은 아까 그런 얘기를 못 들었다고 거짓말을 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홍장원이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간첩을 많이 잡아넣기 위해서 정보를 경찰만 주지 말고 방첩사에도 주고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한 얘기를 홍장원은 목적 없는 체포 지시로 만들었다. 이걸 엮어서 대통령의 체포 지시로 만들어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홍장원의 거짓말 시리즈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홍장원은 왼손으로 썼느냐 이렇게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곽근 변호사가 물었는데 그에 대해서 와전됐다. 왼손잡이가 오른손으로 글을 써서 악필이라고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홍장원은 사격도 오른손으로 하고 평소에도 오른손을 즐겨 사용하는 모습이 여러 사진으로 이미 포착돼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지금까지도 왼손잡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국정원 CCTV와 자신의 주장이 다른 것과 관련해서는 장소가 헷갈렸다고 해명해서 헛웃음을 자아내게 만들었습니다. 홍장원은 또 메모와 관련해서도 당일인 12월 3일 1, 2차 메모를 했고 4일 3차 메모를 했다고 밝혀서 여러 차례 가필해섬을 시인했습니다. 처음에 메모에 올랐던 대상은 12명인데 그 다음에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장원은 나머지는 뒤늦게 파악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거의 횡설수설 수준 아닙니까? 또 보좌관에게 정서를 시켰다는 말과 관련해서도 윤곽근 변호사가 본인이 못 알아보는 걸 보좌관이 할 수 있나 이렇게 물었는데 홍장원은 내 글씨 정서를 몇 번 부탁했던 보좌관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못 알아보는 글씨를 보좌관이 알아보고 정서를 했다? 보좌관을 불러서 한번 시험해보고 싶은 그런 대목입니다. 이 앞서 오늘 국민의힘이 공개한 국정원 CCTV 기록을 보면 홍장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해왔는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홍장원은 계엄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밤 22시 46분에 집무실에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처음 통화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2시 46분입니다. 그런데 CCTV를 보면 밤 22시 43분 홍장원이 수행원으로 보이는 남성과 함께 국정원 본청 건물을 나섰고 2분 뒤에 홍장원을 태운 검은색 승용차가 국정원장 공관으로 들었습니다. 집무실에서 여인영과 통화했다는 시간에
국정원장 공관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가 완전히 어긋난 것이죠. 그리고 체포조 관련 언급을 처음 들었다는 2차 통화 장소 역시 발언과 달랐습니다. 홍장원은 22시 58분에도 국정원장 공관 앞 공터에서 한 48초 정도의 대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처음에 밝혔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CCTV를 보면 2분 전인 22시 56분 홍장원이 탄 차량이 이미 국정원장 공관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포착됐고, 22시 58분, 그러니까 홍장원이 여인영과 48초 통화를 했다는 22시 58분에는 그 공터가 공관 앞 공터가 아니라 홍장원 본인의 집무실 있는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잡혔습니다. CCTV 동선이 이처럼 들통나자 홍장원은 착각했다면서 집무실에서 전화를 받아 메모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집무실에서 메모했으면 또 굳이 보좌관한테 다시 정수를 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앞뒤가 완전히 맞지 않는 말이죠. 이처럼 내란몰이의 핵심인 홍장원의 체포 명단 작성과 관련한 주장은 여러 차례 진술이 바뀌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바뀐 진술조차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기 어렵고 오염된 증거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이 계속된다면 누구라도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될 것이고 더 큰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처럼 홍장원의 주장과 CCTV에 찍힌 시간, 장소 이런 것들이 차이가 드러나자 민주당은 CCTV 녹화 시간이 실제 시간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지금 엉뚱하고도 과도한 방어를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도 아니고 국정원의 CCTV 녹화 시간이 실제 시간과 차이가 있다면 이번에는 국정원이 문을 닫아야 되겠죠. 공작을 위한 거짓말은 지금 계속 거짓말을 낳게 되니까 민주당도 당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또 한동훈의 친구까지 등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곽근 변호사는 홍장원의 메모를 정리한 보좌관이 한동훈의 현대고등학교 친구가 아니냐, 이렇게 홍장원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홍장원은 보좌관의 친구가 누구인지까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원래 지금까지 알려진 한동훈과 홍장원의 관계는 한동훈의 부인 진은정 변호사와 홍장원의 재혼한 부인이 절친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홍장원이 한동훈에게 전화를 걸어서 체포 명단과 관련한 내용을 알려줬던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을 받아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은 국민이 먼저입니다 라는 제목의 저서를 통해서, 근데 또 왜 책의 제목이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책 제목이 문재인이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과 흡사합니다. 국민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흡사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리고 또 출판사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책을 출판한 메디치 미디어사는 조국을 비롯해서 문재인 쪽 인사들의 책을 주로 단골로 발간해온 출판사입니다. 그리고 하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지금 피크에 달한 이 시점에 한동훈이 계엄 선포에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자신의 주장을 담은 책을 출간하는 의도도 솔직히 의심스럽습니다. 어쨌거나 국민이 먼저입니다. 진짜 책 제목 볼 때마다 사람이 먼저라는 말이 생각이 나서 짜증이 나는데, 이 책을 통해서 정치인 체포조와 관련한 내용도 소개를 했습니다. 한동훈이 저서에서 비상계엄 발동 직후 위치 추적이 안 되도록 휴대전화를 끄고 가족과 함께 피신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서 여의도 쪽으로 가던 중에 여권 인사로부터 체포되면 정말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 즉시 은신처를 정해서 숨어라, 추적이 안 되게 휴대폰도 끊어와라, 가족도 피신시키는 게 좋겠다는 언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홍장원이 이런 이야기를 해줬던 게 아니었을까, 그렇게 다들 추측해왔습니다. 그런데 윤곽근 변호사는 느닷없이 한동훈의 친구를 언급했습니다. 한동훈의 현대고등학교 친구는 이번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이죠. 어쨌거나 한동훈과 홍장원의 관계는 반드시 밝혀져야 할 대목으로 보입니다. 그런 와중에 인터넷상에서는 홍장원의 메모에 추가된 필체가 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필체와 흡사하다는 글이 나돌고 있습니다. 메모의 필체와 박선원의 필체. 박선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을 추천했다면서 의도적으로 공개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수첩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개를 했죠. 수첩 사진 속의 필체와 그리고 또 과거 청와대에 근무할 당시 필체 등이 이미 박선원 필체는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박선원과 홍장원 메모의 두 가지 필체를 비교한 사진은 지금 인터넷상으로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선원과 홍장원이 처음부터 짜고 공작성 명단을 만들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와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가 공동으로 지금 메모와 박선원 필적 감정을 의뢰했고,
4주 초 정도가 되면 정밀 감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변희재 대표는 예비 감정 결과 두 필체는 동일하고 유사한 필적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예비 감정에서 그 정도 감정 결과가 나올 경우 대부분은 결과적으로도 동일 필적으로 밝혀진다는 것이 감정기관의 설명이라고 변희재 대표가 주장했습니다. 만약에 필적 감정 결과 정말로 동일 필적으로 감정될 경우에는 박선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문을 닫아야 됩니다. 당연히 홍장원과 박선원은 감옥으로 가야 되겠죠. 감옥으로 가야겠지만 민주당 역시 대통령에 대한 공작을 도모해서 내란 수괴로 몰아갔다면 당을 해산해야 될 것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헌법재판소는 추가 증인 채택 없이 오늘로 변론기일을 마무리하고 25일 최종 변론을 듣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최종 변론에서 선고기일까지 열흘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정을 고려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는 3월 초에 결론 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대로 일정을 따라가서는 안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